안녕하세요. 저는 국일학원에서 신송부를 담당하고 있는 장미선 강사입니다. 화면을 통해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자, 지금 촬영일을 기준으로 이제 고등학교 입학이 대략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뭔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자,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뭔가 작용하는 딱 그 시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가지고 계시는 이 슬기로운 학교생활, 자, 이 팸플릿을 활용해서 신송부 입학을 앞둔 학생 여러분들과 그 다음 옆에서 지켜보실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지고 계시는 슬기로운 학교생활이라는 프린트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3쪽으로 먼저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자, 3쪽으로 밑에 내려오시면 이제 다른 내용들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 먼저 제일 궁금해하실 1학기 출제 경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신송고등학교는 기본에 충실한 문제와 외부 지문을 적절히 활용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의 비중은 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양상을 취하고 있는데요. 기본에 충실한 문제의 경우 그 내용이 기본적인 것을 묻는다는 것일 뿐 결코 난도가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을 묻는 문제도 이제 신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뭔가 낯선 단어를 사용해서 익숙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선택지를 제시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어렵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만하게 문제를 출제하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실제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신송고의 난도는 보통 중상에서 상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는 체감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실제 어떤 난도도 그 정도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시험 범위는 각 시험마다 문학과 문법이 주축이 되어 정해지고 있는데요. 문학과 문법만 보는 건 아닙니다. 문학과 문법 외에도 다른 단원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비문학, 독서라든지 또는 뭔가 화법과 작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추가가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문학과 문법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텐데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놓치게 된다? 그럼 이거는 다른 친구들이 획득한 부분을 내가 놓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문학과 문법이 중심을 이루기는 하지만 시험 범위로 정해진 그 어떤 단원도 소홀히 할 만한 단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이제 페이지를 바꿔서 보시면 문학뿐만 아니라 문법에서도 외부 문헌을 많이 활용합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도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외부 지문이 연계가 될 거다. 외부 지문이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된다. 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작품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터득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문법에서도 그렇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착각을 해요. 뭔가 문학에서만 외부 지문이 연계가 될 거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문법에서도 외부 문헌들이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뭔가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으로만 공부를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습서 및 평가 문제집에 깔려있는 그 내용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부한 프린트의 내용을 기반으로 그 외부 지문 및 선택지에 적용하는 능력을 반드시 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도 이제 방학 동안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번에 형성되는 습관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학생 스스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수행평가의 특징 항목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의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1학기, 2학기 각각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진짜 적지 않은 퍼센트죠. 자, 이 퍼센트를 보면은 서평쓰기 각각의 1학기, 2학기가 이제 3번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서평쓰기와 특정 단원의 내용인 논쟁의 요소와 쟁점 파악하기. 솔직히 이 두 가지와 그 다음 2학기에 있는 이 두 가지는
그렇게 감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의 눈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는 점수를 다 획득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다만 1학기 때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문법 시험, 그 다음 2학기 때 있을 중세국어와 관련한 이 문법 시험은 그렇지 않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각각 의문의 변동과 중세국어 문법은 각 학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배우는 문법의 내용이고, 이 내용들은 1학년 때 배우고 끝하는 것이 아니라 2학년 올라가면 또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수행평가의 어떤 각 절반의 퍼센트를 줘가면서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 시험은 객관식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본기를 알고 있으면 해결되는 수준의 시험도 아닙니다. 출제자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게 서술하거나 또는 조건에 맞게 답을 써내려가는 주관식 내지는 서술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험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문항별로 틀리면 가차없이 감점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수행평가가 내신과 별개된 것이 아니라 내신의 시험 범위의 일부인 부분을 그것을 다시 수행평가로 다시금 공부하게 시킴으로써 매우 중요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점을 학교에서는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건데 학생들이 그거를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앞 페이지에서도 잠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신송고등학교는 체육 동아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내 체육 동아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활동이 매우 매우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3월에 딱 입학을 했을 때 딱 뭔가 긴장을 하고 뭔가 내가 목표치를 이루겠다라는 그 각오가 이제 4월이 되면서 5월이 되면서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고 흐지부지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생 스스로 뭔가 내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놓고 뭔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그러한 학교 생활, 그 다음 그 뭔가 학업과 관련된 그 자신만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5페이지로 와보면 실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굉장히 이제 5페이지부터가 진짜죠. 어머님들께서 그 다음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험 범위를 보면 1학기 중간고사는 그렇게 시험 범위가 많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1-1, 2, 3, 4, 2-1, 2 언뜻 보면은 에이 뭐 2개 단원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 산속에서 관내분실, 겨울, 화단 이와 같은 작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과 관련된 학습활동에 껴있는 작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외부 지문으로 연계가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항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의문의 변동 또한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의문의 변동 안에서만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항목이 7개에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단원으로만 봤을 때 에이 2개 단원밖에 안 들어간다가 아니라 와 2개 단원인데 공부할 게 너무 많다. 내가 정말 좀 제대로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 교과서 외 파트를 보면은 2025년도 3월 모의고사 다시 말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6학년도 3월 모의고사가 같이 포함이 될 확률이 높죠. 자, 여기를 보면은 문학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신송고등학교는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에 포함을 할 때 대부분 문학 부분만 이렇게 포함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따가 저희가 이제 그 기말고사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잠시 16쪽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자, 16쪽으로 지금 가보시면은 16쪽에 이제 다시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6월 모의고사 전체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뭔가 공부를 많이 시키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6월 모의고사 전체 범위를 보면 문법 파트도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 근데 문법 파트도 굉장히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독서 파트의 지문이 다 들어가고 문학 파트도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를 학원에서는 수업을 진행을 해주죠. 반드시.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모의고사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이 전체 범위를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모의고사 하나를 이렇게 뭔가 내용들을 학생들과 함께 진도를 나가는데 정말 짧게 걸리면은 2주가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 최대한 빠르게 짧게 진행을 했을 때도 2주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모두 출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문이 한 2개 내지 3개 지문이 골라져서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럼 결국 뭘까요?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학생량은 굉장히 방대한데 실제 출제가 되는 거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점차 모의고사에 대한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만 비중을 둔다면 아무래도 모의고사보다는 교과서의 범주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 공부를 하지 않고 내신 시험을 모의고사 보듯이 보면 되겠죠 라고 말하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의 문제 유형과 내신의 문제 유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모의고사가 포함이 되는 학교라는 것도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시금 앞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희가 8쪽으로 와서 봤을 때 11번이면은 이제 시험은 시험지를 받고 뭔가 본인이 해결할 만한 문제지를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한, 보통 앞부분의 문제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난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문제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그래도 약간 긴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겠다라는 각오로 문제를 차근차근 풀고 있었는데 11번 문제부터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상에 해당하는 문제,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 최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이때 이 부분에서 학생들은 문법 파트이기도 하고 이제 절대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뒤로 갈수록 문제는 어때요? 그 난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살짝 쉬운 문제가 나온다 해도 뒤에 가서 다시 중상 이와 같은 문제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 결국은 시간이 모자라서 마지막에 있는 쉬운 문제들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시험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본인이 시험 문제를 풀 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찾아내는 식의 문제풀이가 아니라 조금 어느 정도의 전략을 세울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학과 문법 중심으로 어떤 그 시험 범위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좀 자신 있다 하는 파트를 먼저 해결을 하고 거기서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파트를 좀 적절한 시간을 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와 같은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문법 같은 경우 앞에 부분을 보면은 최상 내지 상에 해당하는 문제의 어떤 그 범위가 대부분 어디입니까? 문법 파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뭔가 자습성 내지는 평가 문제집에 어떤 출제되는 수준의 문제만 뭔가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자습성 평가 문제집은 다 맞아. 난 문법을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접해보고 얼마나 많은 예시 단어와 예시 문장들을 분석해봤느냐에 따라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과 선택지를 분석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다시 우리 기말고사 파트로 저희가 넘어가서 보면, 자,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험 범위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문제는 내신 대비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3월 달부터 대략 한 8주간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뭔가 시간적 어떤 여유 또는 시간을 어느 정도 잘 계산을 해서 제대로 뭔가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 기말고사는 이제 수행평가도 해결을 해야 되는 시즌이고 그 다음에 그 내신 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중간고사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해결해야 되는 범위는 이렇게 방대해지고 문제 난도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27쪽으로 와서 보면 시험 총평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으나 중간고사 때에 비해 높은 난도의 문제들로 구성된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거든요. 이게 신송고등학교의 특징입니다. 신송고등학교의 제일 쉬운 시험은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는 1학기 중간고사보다 무조건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학기는 1학기 때보다 무조건 어려워진다. 그 다음에 그 정점을 찍는 건 2학기 기말고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1학기 중간고사에서 뭔가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면 기말고사는 보다 더 어려워질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합산 점수를 뭔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 학생이 이제 신송고 입학해서 3월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신 대비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태도로 내 학습에 임해야 될 것인가, 그 태도를 딱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 외에 시험 문제 유형이라든지 뭔가 신송고등학교의 분위기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매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뭔가 시간상 뭔가 길게 갈 수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